안녕하세요. 오늘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지금 주말 사이에 이 협상 실패라는 뉴스가 뜨면서 또 매크로 시장의 이 변동성이 또 촉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300명의 협상단은 미국의 의지를 좀 보여준 건데 협상 실패는 실망스러운 결과긴 하죠. 자, 이 4월 28일 전쟁 개시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 달 연장해서 60 플러스 30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의회 승인 없이는 트럼프는 전쟁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화당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고요.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4월 28일 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 합의라도 도출될 거다라고, 그래서 수일 내에 2차 합의, 2차 라운드에 돌입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무튼 이 4월 28일이 중대 변곡점, 한마디로 데드라인이라는 건데요. 지금 4월 28일까지 약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케이스는 총 3가지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세워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총 3가지 시나리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는 3월 PPI 지수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연준 의장, 케빈 씨, 이 연준 의장 지명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이 2가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FSD 승인이 났죠. 자,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분위기상으로는 유럽에서 지금 도미노처럼 승인이 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럽 현지 분위기 좀 세세하게 오늘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핵심 내용들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옵션부터 말씀드리면 지난주 목, 금 이렇게 콜옵션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던 것과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협상이 제대로 안 됐죠.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이 한 발 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무지성으로 콜옵션 매수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거를 조금 인지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서두에 3가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4월 28일까지 중대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의회에 승인 획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회 승인이 뭐예요? 장기전을 공식화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가는 $100 재진입 플러스 재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되면은 방산주는 날아가는 시나리오겠죠. 자, 2번째는 협상이 타결되는 겁니다. 4월 28일 전에. 그러면은 유가는 다시 $70대로 급락을 하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위험 자산이 강한 랠리를 시작을 할 겁니다. 즉 AI와 성장주, 테슬라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재점화되면서 날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이 2번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째 케이스는 뭐냐? 의회의 승인 없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회와 계속 충돌을 하는 거겠죠. 자, 이 3번째 케이스는요.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 전반적인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 3번째 케이스가 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들이 이런 위험 자산들이 강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11월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3번 케이스는 트럼프가 자기 스스로 관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스스로 못질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모두가 바라는 게 이 2번째 케이스를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겠죠. 자, 테슬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일단 네덜란드의 RDW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유럽에 4억 5천만 이 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이 유럽 시장이 열리는 거는
단순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이미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FSD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추가로 붙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엄청난 모멘텀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이 벨기에 승인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가 유럽 내에 최초로 형식 승인 절차를 공식으로 발표하면서 유럽의 자율주행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요. 네덜란드 한 나라의 결정이 단독 결정이 아니라 유럽 내의 상호 인정 체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벨기에 연방정부 측 입장도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장릭 크리케 장관의 서한 내용에 따르면요. 벨기에는 유럽 차원의 자율주행 법제 정비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고 관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벨기에 역시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제도적으로 열어둘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당연히 읽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해석은 RDW 아티클 39 상호 인정 법적 틀에 따라서 벨기에 지역 당국이 RDW 이 잠정 형식 승인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벨기에가 별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승인 절차를 다시 밟기보다는 네덜란드에서 이미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빠르게 수용하는 길이 이게 형식 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첫 번째, 벨기에 지역 당국이 RDW의 공식적인 서면 또는 공문 형태로 수용 의사를 전달할 경우 상호 인정 절차가 실제 행정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그 과정에서 타입 어프로블 이런 취지의 서면 통보가 이뤄진다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테슬라 FSD 슈퍼바이저드 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실제 차량에서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벨기에는 유럽연합 제도와 정책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자율주행 규제 논의에도 꾸준히 관여해 왔기 때문에 벨기에가 이 RDW의 결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다른 국가에도 상당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도미노의 시작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벨기에뿐만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와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함께 언급이 되는데요. 이미 2026년 2026 3월 6일 버전 중비 이 정황이 거론이 되면서 유럽 내의 여러 국가가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준비를 병행하고 있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두고 유럽의 FSD의 댐이 터졌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죠. 다소 강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번 RDW 승인에 시장이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유럽이 규제 장벽이 높고 승인 속도가 느려서 테슬라 FSD 확산이 미국 대비 상당히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례는 그 인식을 완전히 180도 바꾸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승인 사례가 나오면 이후에는 상호 인정과 행정 수용 절차를 통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지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벨기에에서 이런 잠정 형식 승인을 서면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제는 테슬라 FSD 이 슈퍼바이저 사용이 가능해질 법적 기반이 지금 마련이 바로바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도로 위에서 바로바로 OTA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에 프랑스라든지 오스트리아 다른 국가들까지 준비 흐름이 포착된다면 이번 RDW 승인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FSD 도미노의 첫 단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첫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벨기에를 비롯한 후속 국가들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둘러싼 글로벌 물결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는 한국도, 일본도 더 이상 빗장을 걸어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세력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요. 지금 테슬라 주가를 보면 시장 상황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매도 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량을 한 주라도 더 뺏으려는 이런 비정상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대형 자금들이 너무 많이 비정상적인 움직임들이 너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대응을 한다면 적어도 세력에게 당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목표가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테슬라 계속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테슬라로 제대로 된 수익, 위쪽에서 더욱더 많은 수익을 챙겨서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과 추가적인 모멘텀들 계속해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응만 해 나가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엄청난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스페이스X 조만간 상장을 하죠. 올해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같이 발굴을 잘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주도 업종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최근에 AI 그리고 로봇, 반도체 이런 주도 업종에서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우주 섹터가 굉장히 핫한 이유는 스페이스X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요. 70조짜리 대여가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덩치 큰 종목이 상장하는 건 세계 최초죠. 그러니까 워낙에 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수혜주 찾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테슬라만 집중 투자하는 분들이나 미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의 수혜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칩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지만요. 이 반도체 칩에 우주 테마가 같이 붙어버려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보여드리고 있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할 때까지 계속 우상향할 모양인데요. 자,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수혜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이 4,0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32,000원 넘게 뚫었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바닥 대비 8배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 때까지는 계속 테마 주목받으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어마무시하게 터졌죠. 거래량 터지면서 손바뀜 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이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은요. 지분 투자로 이렇게 바닥 대비 8배가 올랐는데 그럼 실수혜주라면 얘는 스페이스X 상장 근처에서 아마 세론이 많이 터질 겁니다. 이런 단순 지분 관계라든지 단순 수혜주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회사는 찐 수혜주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로켓이죠. 로켓 엔진이고요.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인 랩터 3입니다. 스타쉽의 주 엔진이고요. 자, 여기 엔진을 내재화 자체를 스페이스X에서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어지간하면은 내재화를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엔진이 러프하게 보면은 엔진 딱 하나지만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터빈 디스크, 터빈 블레이드, 재킷, 피팅, 노즐 확장부, 펌프, 밸브 플레이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에서 다 내재화를 했는데, 자, 여기서 스페이스X가 내재화를 하지 못한 곳이 몇몇 곳이 있습니다. 즉, 외주를 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하면 느낌 오시죠? 자, 엔진이 중요합니다.
근데 외주를 주는 곳이 있어요. 내재화를 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외주를 준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고요. 지금도 적게도 이 이성의 절반 이상은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같이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찐 수혜주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종목, 영상에서도 물론 공개할 수 있지만요.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고요.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구독자 혜택 제가 넣어놨죠. 원하시는 것들에 클릭하셔가지고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또 대응 잘 하시라고 이런 근거가 되는 내용들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 여기다가 번호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남는 시간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